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면은 북미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강력한 유엔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의형적으로 보기에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소위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이 주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육자회담이 언제 개최될 것인가 하는 이런 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외형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면적으로 경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별 이상 없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또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고 보면 가장 암묵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 측으로부터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북 관계는 북한이 제의가 오면은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거부다 혹은 찬성이다 해서 회담이 성사되곤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 정세 남북 관계를 갖다가 고려를 할 적에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정부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강대국조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이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전혀 아무런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그저 미국이나 중국이 어떠한 행동을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냐는 이거를 기대하는 것만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구체적이고 우리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갖다가 좀 제시를 해주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이어서 조상원 대표님 발언이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에 행해지던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했을 뿐인 지극히 평범한 법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더 이상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방만한 국정 운영을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면한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집중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또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했던 민생 행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선자들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TF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민생 경제 행보를 계속해서 밟아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0대 국회의
가기 전에 그 초석에 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문회 포비아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이제 간단한 여지가 아니라 거의 확신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우상호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1년 전에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에서 기존의 제도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명시한 것이죠. 1년 전에 이미 유승민 대표 시절에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것이고 그때까지는 새누리당이 크게 거부 정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시철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거부하면서 그 1년 동안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비스 산업발전법과 새누리당 또는 정부가 제기한 소위 경제활성화법의 이슈보다 훨씬 더 낮은 강도의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의가 보도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대를 이제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이 마당에 이런 문제로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걸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공연히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직접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 행사해봐야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일정은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파행도 되지 않을 것이고 지연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널뛰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옥시 청문회라든지 이번에 대표께서 거제까지 방문하신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바람직한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국회법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국회 청문회가 그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청와대 청문회 포비아처럼 그런 객관적 현실과 거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포비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이 통 큰 걸음을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과 관계없이 국회 청문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는 그 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도 불식시키고 실무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기 청문회, 국회 청문회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뭐 전문 직원의 질문권이라든지 선서 증언 청취 제도라든지 외부 전문가 체계적인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우리가 마련해서 국회법 거부권과 관계없이 이 청문회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우리 경제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당의 좋은 수단으로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